학원만 300개가 넘는다고 추산되고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며 대규모 교통 호재가 있는 이 도시,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바로 이 도시 커드 역세권이 되고 학원만 300개가 넘는다는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평촌,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외지 분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지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안양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보여드리면은 원래 여기가 처음 1기 신도시 구성할 때 평촌 신도시 구획입니다. 그래서 평촌 원주민 분들은 여기까지만 평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외지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평촌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 껴서 얘기를 하시냐면 이 안양시 동안구를 전반적으로 평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 외지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외지분들은 그냥 평촌이면 평촌이고 안양이면 안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안양에서도 평촌도 안양이죠. 안양이 이 동안구랑 망안구랑 약간 만안구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 쪽이 뭐 학군이라던가 집값도 조금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안양이어도 안양 쪽에서는 평촌을 조금 더 약간 부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 비싸다고 밖에 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거 갖다 평촌 부심을 부리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같은 여기 동안구 내에서도 이쪽까지만 평촌이다, 왜 저쪽은 평촌이 아닌데 평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아파트 이름을 만드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이 평촌 내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정의대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평촌 구획이고요. 이거는 평촌이 안양시 동안구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분들이 유치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올려드렸던 경기도 구리시 편 저번 영상이었죠. 구리 남양주를 묶어서 얘기하면 구리분들은 또 왜 우리를 남양주랑 묶냐, 남양주 분들은 뭐 같은 생활권인데 좀 같이 묶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남양주끼리도, 남양주 영상을 제가 안 만들었네. 같은 남양주끼리도 뭐 서로 간에 아 우리가 최고다, 별내가 최고다, 다산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나 있어요. 이거는 강남에 가도 있고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자 어쨌든 평촌 신도시는 안양시, 그 중에서도 이 안양시 동안구 내에 조성된 1기 신도시다. 그래서 보시면 1기 신도시가 분당, 제일 사실 1기 신도시 중에 유명한 게 뭐 분당, 일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1기 신도시는 처음에 중동 신도시랑 3본 신도시 그리고 평촌 신도시 이렇게 3개가 같이 발표됐다가 이것만으로는 수용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분당, 일산이 추가가 됐죠. 근데 이 분당, 일산이 제일 크죠, 부지가. 그리고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 평촌이 92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조금 평촌을 뭐 신도시라, 평촌이 무슨 신도시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평촌이란 도시 자체가 1기 신도시 5개 중에 하나로 시작한 도시니까요. 네, 그래서 92년 2월에부터 입주돼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92년, 93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꽤 구축이 됐죠. 20년 정도 된 아파트, 20년, 잠깐만 계산이야, 30년이죠. 3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상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게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평촌 주민들 사이에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는 또 누구는 재건축을 하자, 아 무슨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을 하자, 뭐 어딘 또 재건축이 되네 마네. 또 평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큰 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 200% 정도가 평균적으로 잡히는 도시라서 좀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평촌만의 얘기가 아니라 1기 신도시 전부 논란이죠. 이제 아파트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도 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냐 마냐, 평촌뿐만 아니라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것만 파더라도 사실 영상 하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평촌에 이런 논쟁이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좀 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평촌 하나에서만 해도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외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평촌 쪽이 경기 남부 최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경기도의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평촌이 범계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평촌 하면은 우리 4호선 전철에 평촌역이 있죠. 근데 이 평촌역이 평촌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일단 전철 노선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평촌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범계역이 오히려 좀 더 평촌의 정체성을 더 나타내는 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촌을 나타내는 이 되게 두 개의 이 역이 평촌이랑 범계역인데, 평촌역은 약간 유흥가가 많습니다. 평촌역은 약간 유흥가가 많고요. 범계역은 이제 상권이 그래서 잘 구성되어 있고, 이 범계역 로데오 거리가 국내 최대 상권 중 하나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그 조사 내용에 따르면 뭐 이제 강남 등 이제 유명한 상권들 있잖아요. 그 다음 상권으로 범계가 한 4번째인가 들어가고요. 이 범계역 뒤에 뒤따라오는 상권이 어디냐? 압구정, 건대입구, 종로, 분당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계역 여기가 상권이 되게 좋아요. 일단 그 이유가 유동인구 20만인데 이 평촌의 독점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 여기가 평촌역입니다. 평촌역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좀 적어서 보여드려야겠다. 평촌역도 이제 상권인데 여기가 좀 유흥가가 많아요. 근데 이 범계역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놀기 좋은 상권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이 역 중심으로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로 다 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상권이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건대입구나 종로, 압구정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던 상권이라는 거. 실제로 이 범계역 가시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근처에 이제 NC백화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자, 네 번째로는 학원가 사거리인데, 학원가를 이제 서울에 3대 학원가가 있죠. 근데 경기도에서도 분당, 일산 못지않게 이 평촌 학원가가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 평촌 학원가는요, 이름 자체가 학원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뭐 뱅뱅 사거리, 뭐 목동 사거리, 오목교 사거리 이런 것처럼 동네 이름, 여기 이름 자체가 학원가 사거리입니다. 여기 검색하면 주소가 학원가 사거리라고 그냥 바로 나와요, 평촌에. 그래서 이 학원가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학원가를 보시면은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약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학원가 사거리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직진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가 전부 다 학원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가 학원이 쭉쭉쭉쭉 계속 나와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촌 학원가를 좀 의외로 이제 또 외지분들,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또 평촌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쪽에 살지 않으면. 근데 이 학원가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이제 추산되는 거로만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몇 년 전에는 300개가 좀 안 됐어요. 290 몇 개였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320개 정도 된다고, 평촌에.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학원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이 많다고 해서 여기 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냉정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친구들만 잘합니다. 학원이 많다는 거는 사실 뭐하게 좋냐면, 학부모님들이 학원 갑질하기가 좋죠.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갑질한다고 애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학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도 당연히 좋은 학원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인성이랑 공부하려는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고 학원을 보내는 게 맞지. 왜냐면 학원을 뭐 아이를 가르쳐본 일을 3개월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하는 애들은 진짜 개떡같이 가르쳐도 알아듣고요, 안 하고 못하려는 애들은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학원의 문제다? 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공부하려는 동기부여, 인성, 이런 자세 같은 게 일단 되고 나서야 이 뭐 학원 가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학원이 많다고 여기 아이들이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원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많은 학원에 비해서 그렇다고 또 평촌이 그렇게 막 뭐 입시 결과가 매우 좋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학원이 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학원가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전국구로 좀 이제 먹어주는 학교는 안양에서 고등학교 중에는 요 신성고밖에 없습니다. 요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평촌에서는 요 학교 있죠. 요 학교가 제일 평가가 좋아요. 약간 넘삽니다. 특목고 보내는, 특목고 자사고 입학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학교를 간다고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가는 아이들이 가는 거지. 근데 이 기인중학교에 이제 배치를 받으려고 요 인근
아파트마다 기인중학교로 배치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근 아파트들이 좀 그 프리미엄, 학군 프리미엄을 먹고 있는 게 있다. 자, 기인중학교가 중학교 중엔 제일 쳐주고, 그 다음이 뭐 대한여중이나 뭐 여기도 보이시죠? 평촌중, 번개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예전에, 요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특히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좀 학원가 명성이 있었고, 고등학교로는 이렇게 신성고와 배경고를 쳐줍니다. 이제 신성고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이 어려워요. 수학 시험이 어렵고 수학 강한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배경고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좀 구분이 가고, 둘 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이 지역에서 명문, 평촌, 안양의 명문 학교인데, 정시 쪽으로 승부를 보는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거랑 이걸 잘한다 그러면 내신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쓰기 좋은 거고, 그게 좀 힘들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으니까 정시로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문으로 쳐주는데, 또 이제 좀 가끔 이 원래 여기 안양이나 평촌 원주민 원래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원래부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학교 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조건 자녀를 이 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여기 간다고 아이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양 지역에서 입시를 얘기할 때 수학하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좀 애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잘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 가까운 데로 보내라, 이런 게 보통 이제 상담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보시다시피 학교도 정말 많아요. 학교도 정말 많으니까 학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원가가 유명해졌고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이게 말씀을 잘 설명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평촌 지역에서, 평촌 지역에 요 하나를 제가 여기 보시면 안양 외고가 하나 있어요. 안양 외고도 있고 안양 예술고도 있습니다. 이거 뭐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나온,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거 외에는 뭐 특목고 자사고가 안양 지역이 이제 그렇게 막 있지가 않다 보니까 요 중학교에서 좋은 자원들이 다른 특목고 자사고로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학생들 중에 조금 공부 잘하고 이제 욕심 있는 학생들이 이런 학교 가서 좋은 입시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 평촌 학군 좋죠. 학원도 많고 보내기 좋은데, 근데 학원만 많다고, 그쵸? 학원만 보낸다고 아이가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새 하도 교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분당과의 차이죠.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의 차이. 둘의 공통점은 같이 경기 남부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경기 남부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촌이 강남 가기에는 더 좋죠. 근데 이제 분당하고의 평촌이 멀어진 차이가 뭐냐, 일단은 평촌은 대기업이 조금 부재합니다. 일단 그 평촌에 그 스마트 스퀘어라고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 직장이 있긴 한데, 분당만큼 이제 큰 기업들이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접근성. 예전에야 뭐 분당이 신분당선이나 이 분당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슷했지만, 신분당선이랑 분당선이 들어오고 나서는 분당은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죠. 뭐 강남역이든 선릉역이든 빨간색 노란색 타고 가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평촌과 차이가 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실제로 이 전철 노선을 좀 보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평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 노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동안구를 이제 이렇게 조금 넓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따가 잠시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호선으로 갈아타면 강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한번 환승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출퇴근 거리죠. 그렇게 나쁜 거리라고 보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출발하면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더 이제 인정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 4호선 같은 경우는 뭐 용산 쪽으로도 가고 서울역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4호선 자체가 뭐 직장으로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은 노선이긴 한데, 어쨌든 좀 강남 접근성이 분당보다는 또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평촌이 동안구라 그랬잖아요.
이 만안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만안구는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안양역이 있죠. 여기가 또 이제 안양 1번가라고 해서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서울로 치면은 천호에도 이제 상권이 되게 좋잖아요. 천호역 근처가. 안양 1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은근히 또 대학교들도 많아요. 보시면 은근히 대학교들도 많아서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냥 뭐 간단하게 술 마시거나 뭐 이렇게 놀기 좋은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 안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서 또 이쪽 여기로 직장 다니기 좋거든요. 여기에 안양역이 있는데 이렇게 금방 가죠.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는 또 다니기가 좋습니다. 안양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촌이랑 사실 같은 안양 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사실 이쪽 지역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안양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상권 되게 좋게 발달되고, 여기도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고요. 물론 평촌을 좀 더 안양에서는 대우를 받죠. 안양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양, 평촌 둘 다 살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괜찮아요. 경기도에서 서울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 이제 교통 및 호재입니다. 사실 제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걸 좀 마지막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안양 평촌 지역에 대규모 호재가 있죠. 자, 바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GTX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이 생기면서, 자,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주까지 가는 건데, 이쪽에 이제 금정역이 보이시죠? 금정역이 아까 4호선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용률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뭐 같은 생활권역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 인덕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인덕원까지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사실상 보시면 뭐 평촌에서 한 정거장 인분, 범계에서 한 정거장 금정이거든요. GTX 신호선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정도 아니라 사실상 그냥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GTX 신호선이 이제 첫 번째 호재 중에 하나인데, 28년 정도 이제 완공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뭐 음마 아파트 지난해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남쪽에 보시면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이제 막 주민들 요구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TX-C가 좀 다른 노선들에 비해서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말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생기면은 뭐 당연히 좋겠죠. 일단 강남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동선입니다. 바로 인덕원 동탄역이죠. 동탄에서 일단 인덕원 동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탄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인덕원 평촌 지역 분들보다는 요 남쪽 지역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딨냐면 이쪽이 평촌 범계역이 있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인중이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게 큰 지도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아까 이쪽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인덕원역이 생길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논한 거는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는데, 여기는 인덕원역이 아니죠. 여기죠, 여기. 이쪽이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인덕원이죠. 인덕원에 이제 전철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인동선이 이렇게 생긴다. 인동선이 이렇게 생기면 아래쪽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이제 여기서 GTX 시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월판선입니다. 월굿 판교선. 송도에서 판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경강선이라 해서 여기 판교까지 이미 뚫려 있거든요. 이제 강주에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송도와 판교가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안양시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평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여기 범계역 이렇게 평촌역 있으면은 자 1km 정도 윗자리 이쪽에 종합운동장역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상 동안구 전체를 평촌 권역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평촌 분들한테도 그게 좋죠. 그죠? GTX나 뭐 이런 녀석들이 다 포함되니까. 자, 이렇게 종합운동장역이 생겨서 무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GTX-C가 가용한 생활권역이 되고요. 인동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월곶 판교선까지 생기게 됩니다. 무려 3개의 전철 노선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내려가서 제일 이제 논한 게 바로 여기 인덕원입니다. 인덕원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이미 여기 4호선이 있거든요. 근데 동탄 인동선 예정돼 있죠. 그 다음에 GTX-C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월곶 판교선까지 들어오면 4개의 역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래서 쿼드 역세권이 됩니다. 이 모든 지금 근데 사실 이 인덕원 이쪽에 생기는 이 모든 노선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들이 많아요. 지금 뭐 언제 한 해 만에 한들 뭐 제때 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좀 뭐 2028년이면 거의 다 완공 예정이라고는 해놓긴 했지만 좀 넉넉 잡아서 30년 정도 되면은 이게 다 진짜로 예정대로 된다면 들어오지 않을까. 만약 다 들어오면 인덕원에 갑자기 4개 역이 생기는 거고 경기 남부에 약간 왕십리라던가 청량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지 여기 평촌 인덕원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동선이나 월판선을 타고 오신 분들이 여기서 또 GTX-C를 이용한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일단은 평촌 지역의 최대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평촌,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동안구에 위치해 있다. 1기 신도시 중에 하나다. 그리고 경기 남부 최대 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과 사거리라는 게 있는데 무려 약 300개 정도나 되는 학원이 있고, 일단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많겠죠. 학군, 좋은 학군, 그 좋은 학교들은 이렇게 있고요. 분당하고는 약간의 차이, 아쉬운 부분, 그리고 교통호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촌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